음, 영화는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럼 저희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 감독님의 전작 샤인에서 다희 역을 맡았던 최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이의 겨울방학으로 이번에 첫 모더레이터 하게 된 배우 장혜경입니다. 네,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관객으로 처음 만났다가 배우로 다시 현장에 참여하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오늘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 다시 영화를 보게 되니 감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사실 저희 영화 학교에서 배우는 영화 문법들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굉장한 매력을 뿜어내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는 듯한 기분을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박성현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 사람 사는 향기가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틈 사이에서 아주 조그마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감히 다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 시선에 비친 감독님은 그 간절하고 소박한 행복들을 참 잘 찾아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 사는 향기를 맡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혜금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예. 저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뭐 제꽃, 바람의 언덕, 뭐 단편 너의 오름, 샤인까지 이제 세 작품을 주연으로 함께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조금은 가까이서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감독님 영화 중에 가장 착하고 무해하고 가장 뭐가 없지 않나. 그래서 더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모든 작품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큰 사건이 참 많잖아요. 이제 가족을 찾으러 다닌다든지, 뭐 가출팸, 혹은 나를 찾으러 가는 여정, 그런 게 정말 많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그냥 언어적 소통의 문제, 바쁜 아빠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방학 중 뭘 할까 하는 그런 사소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나이대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라서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What do you want to be라는 레이의 질문이 약간 사회에 막 발을 내민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에게 첫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 근데 좀 떨려요. 되게 첫 모델이었어가지고 좀 떨리는데 잠시만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이 이 영화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저희한테 비밀로 하고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샤인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이제 친구들 4명이랑 감독님이랑 해서 5명이서 만나서 약간 회의 같은 걸 좀 작업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진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대본이나 구상, 뭐 최소한의 틀도 있었는지 뭐 아니면 샤인을 찍는 중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있어도 되는 건가 정말 어쨌든 몰래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샤인을 좀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좀 많이 지쳐 있기도 했어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놀러 갔었는데 여기에 나온 레이라는 친구가 다 저희 친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친구를 처음 봤고 그 가족이랑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런 따뜻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잘 지내는 가족도 영화 안에 한번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마침 나 혼자 하기는 어렵고 촬영 감독님 이성훈 촬영 감독님 쉬고 계셔서 좀 그분도 피곤해 하시기도 해서 우리 여행 가는 것처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 만나서 바닷가에 간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 영화입니다. 감독님 되게 불안해하시면서 되게 무서워하시네. 네, 무섭습니다. 왜 그러세요? 두 분이 저는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통화할 때 감독님이 이 자리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다 괜찮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네, 드리고 네, 싶은 네. 게 있는데, 네. 혹시 샤인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많으시네요. 저희 사실 샤인의 배경이 여름 제주였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막 우리는 왜 더운 제주에 불러놓고 이번에 재밌는 일본에 갔냐 이런 질문 해도 된다고 하시길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왜 더운 제주였죠? 왜 저희만 더운 데에서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진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고 그 결정을 할 때가 특별히 일부러 겨울에 거기를 간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때만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고 되게 어떤 의도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고생을 시키고 이분들한테는 고생을 안 시켜야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도 촬영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여행 간 것 같고 제주도에서 이제 올 로케로 찍었었으니까. 네. 사실 저도 짓궂게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은 저희 샤인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사실 그 여름의 이야기는 저희 자주 하죠. 되게 재밌었다고. 그쵸. 막 이제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냥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맞아요. 그래서 레이와 귤이가 얼마나 재밌게 촬영했을지 예상이 가서 더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로케이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일본이 로케이션인 만큼 영상미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질문도 떠올랐는데 혹시 그 장소들을 섭외하신 건가요? 저희가 저랑 촬영 감독님이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여기에 나왔던 아버님 역할의 그 친구가 그 동네를 몇 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 농구장 같은 것도 한 4-5군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놀러 다니는 곳, 실제로 이 가족이 여행을 갔던 곳, 가마쿠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로케이션은 여기 나오는 레이, 그리고 히로키, 그리고 이 아빠, 이렇게 같이 다녔던 이제 곳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좋은 공간을 이렇게 찾아내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행인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더라고요. 보조 출연분들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PD님께서 영화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다 그러신 분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축구하고 농구하는 그 가족들도 저희가 농구 장면 끝났을 때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확 놀러 왔는데 찍힐 것 같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신경 안 쓰시고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허락은 다 받았고 보조 출연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한번 관객분들의 질문도 조금 저희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 엽서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열 몇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정판. 더 이상 남지 않아서. 예.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저 친구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나마 제일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혼자 막그 무드등 보고 얘기한 장면이나 이런 게 제 사춘기가 생각나서 너무 아직까지 좀 괴로운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저 영화에서 뭔가 한국인 친구는 규리는 아버지가 영화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뭔가 다들 전화로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아버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할까 이런 생각을 규리 아빠 역할로. 처음에 전화가 감독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실제 아버님 목소리고 한국에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울면서 걸어올 때도 실제로 둘이 통화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의 집에 어머니가 또 안 나오는 것도 어머님께서는 출연하고 싶지 않아 하셔서, 그러니까 되게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환경 안에서 했고, 실제로 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본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데, 근데 그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에 찍어보면서 되게 느꼈던 건, 그러니까 특히나 레이가 엄마랑 통화할 때나 아빠가 엄마랑 통화할 때 같을 때 그게 되게 비언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데 건너편에서 들리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엄마를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도 느껴지고, 아빠가 딸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걔도 잘 있어. 근데 이런 마음들 같은 것도 보이는 게 되게 좋았고, 근데 그건 다 배우들이 알아서 한 거긴 한데, 여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뭐랄까, 이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되게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형태였다면 포착하기 어려운 어떤 동심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자,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감독님 전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어린 소녀들이 주인공이나 아니면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번 작품도 어김없이 소녀들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혹시 계속 이렇게 소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냥 제 주변에 많고, 예. 그리고 모르겠다. 별로 그렇게 의도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처음부터 그랬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아버지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오빠도 나오고 하기는 한데, 일부러 여성 캐릭터,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일부러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점점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다양한 나이대와 더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 제가 더 친밀하게 느끼는, 친밀하다기보단 좀 더 편견 없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저와 어머니가 좀 서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 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그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지금까지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못 그리는 면도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남자라서 남성 캐릭터들에 대한 편견이 좀 더 딱딱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오히려 같이 상상하기가 더 편안한 느낌이 더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영화에는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시점에 사랑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쩌면 그가 이성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 캐릭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이제 천천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감독님한테 하나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그 레이랑 규리가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님은 서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둘이 통하는 감각 같은 거를 더 믿으시는 편이실까요? 감독님은? 왜 어떻게 이런 어려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사를 쓰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건 둘 다 알겠지만, 대사로 써서 대사가 주고받는 형태로 이야기를 상상하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두 분이 영화에 나왔을 때도 두 분 안에 있었던 어떤 정말 친한 친구이고, 그 친한 친구들 안에만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빨간 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거는 언어적이지 않다고 좀 느끼는 것 같고, 이번에 이 친구들도 대화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관계들이 더 제가 이해하기가 더, 근데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읽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한테 많이, 나이가 들수록 언어가 되게 싫어지는 마음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더 잘 모르겠고,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물론 이 두 친구가 이 정도 수준의 영어일 줄은 저희들은 잘 몰랐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찍게 되니까 이렇게 무작정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런데 이렇게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니 못 알아듣겠으니까 얘네들의 마음을 더 열심히 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 되게 놀랬죠. 언어적으로는 소통되는 바가 별로 없는데 먹는 얘기나 뭐 남자친구 얘기 같은 것밖에 하진 않는데, 실제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한 깨끗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오고 가는 게 제 입장에서 되게 뭐랄까, 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난 저렇게 친구들을 사귀었었는데 사실은 저렇게도 충분히 가깝고 충만했는데, 이런 마음 같은 게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리면서 요즘엔 친구들한테 전화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만났던 친구들한테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기 누가 손을 드셨었는데. 이 레이와 그 아버지 가족들이 아는 지인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연기를 억울로 하시는 분이 아닌 일반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그런 일본에서 그 레이의 첫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찍기 시작하실 때 어떤 연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리허설 같은 걸 하시고 하신 건지, 그리고 또 그
아까 대사 쓰시는 거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대본 없이 네. 어떤 대략적인 스토리를 던져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대화를 오고 가게 어떤 오고 가는 그런 연출로 촬영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레이랑 규리는 각자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한 준비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자 주고 막 이러는 거 자기들이 준비한 거예요. 전 몰랐어요. 왜 자꾸 과자를 꺼내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과자 또 나와. 또 나왔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발견하면서 보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레이 같은 친구는 처음에 이렇게 막 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랑 얘기하는 거. 그것도 어떤 거였냐면 원래 그냥 밤에 피곤하게 그냥 잠든다 정도의 장면이었는데 숙제 하나 하자. 방학 숙제.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라고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말로 해볼까? 그래서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느낌이 나서 아, 그러면 이건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 다음을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워있는 장면을 갔는데 오리를 마침 그게 이제 이렇게 누르면 빛이 나오는 오리인데 그걸 저희 와이프가 선물로 보낸 거였어요. 친구 가족이니까. 근데 마침 그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걸 누르면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럼 얘를 애착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할까? 덕크라고 하겠대요. 그래 덕크 하면서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볼래? 그리고 저희는 핸들만 잡고 있었는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신비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연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상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우주인이 될까? 근데 걔 눈빛에 막 우주가 보이는 것 같고 진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축구 선수나 될까? 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 흐름을 혼자서 이렇게 쭉 다 해나가는데 되게 놀랐죠. 그날 이게 영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영화가 안 돼도 괜찮다. 우리 쉬러 왔으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날부터 진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근데 모두 그 인물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배우들한테. 아빠도 마찬가지고 제가 준 거는 정말 상황 정도예요. 그 상황 안에 예를 들어 그 엄마가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좀 나와서 돌아온다 정도의 얘기만 던졌고 그걸 가지고 알겠다고 하더니 저렇게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희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더니 끝까지 다 하고 물 한 잔 먹고 탁 보더니 저희들한테 컷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다들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 가족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왜냐면 저희 너무 작은 인원이었고 다 해서 4명이라서 너무 작은 인원으로 같이 밥 먹으면서 지냈으니까 편안하게 느끼면서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게 무슨 옷이지? 이렇게 토끼? 동물 잠옷? 그것도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반드시 입어야 한다. 나는 이걸 입을 거다. 그래서 그래.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아빠가 진짜로 놀라서 이렇게 보고 다른 테이크에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냐? 뭐 이러고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의 입에 내 언어를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외국 분들도 말씀하셔도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러닝타임이 장편치고는 비교적 이제 짧은 편인데 편집하실 때 러닝타임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음악의 사용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간도 음악을 별로 잘 못 써가지고 예, 음악을 쓰는 게 되게 어렵고 저한테는 여전히 좀 그래서 음악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덜 써.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못 넘어가겠어요. 일상적인 모먼트를 찍는데 음악이 나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깊게 그러니까 일부러 만진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잘 못 썼는데 이번에 겨우겨우 하나 썼어요. 그리고 러닝타임에 대한 고민은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 더 찍은 게 없어요. 그리고 더 길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영화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짧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좋지 않나요? 그전 영화는 2시간 20분이고 첫 영화는 3시간 반이고 근데 뭐 이렇습니다. 끝나는 건가요? 질문이 또. 야,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니? 네. 일상적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담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기차 소리나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는 영화에서 유일하게 비일상적인 맞아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혹시 그걸 넣은 의도가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네. 그거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편집이 1년 넘게 했으니까요. 짧아 보이지만 꽤나 오래 다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 영화를 찍은 두 가족이 나중에 회고할 형태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행이 기억이 날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기차 기적 소리나 바람 소리를 듣거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어떤 종소리 같은 거 교회 종소리 들리면 할머니 집으로 뛰어가고 그랬던 그 소리 비슷한 것만 들어도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 영화의 어떤 소리는 기적 소리인 것 같고 같이 갔던 기차에 그 소리를 들으면 레이도 규리도 아마 다 잊고 살다가도 그 추억을 생각하지 않을까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처음 해보는 시도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걸 해보면서 영화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생각을 다시 되돌릴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도 들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에 다른 지구에 갔었을 때 어떤 분께서 감독님 영화 결말이 어릴 적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모르는 친구와 잠깐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이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관계 같다고 레이랑 규리도 그런 식으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냐는 말을 하셨는데 저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이후로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냥 친구와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근데 그 순간이 지금 제 어딘가에 또 계속 기억에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도 잊혀지는 관계라기보다는 기억 어딘가에 남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둘의 엔딩은 그냥 잊혀지는 존재인 건지 아니면은 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로 끝나는 건지 궁금해요. 의도적으로 결말을 희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둘의 관계를 더 진하고 많은 에피소드들을 더 많이
예를 들어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뭐 선물을 서로 사주기 위해서 뭐 뛰어다닌다거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바닷가에서 와 반짝거리는데 앞에서 둘이 탁 만나거나 이런 거 같은 거를 막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막상 가보니까 그 되게 햇볕이 따뜻해서 둘이 그냥 거기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우기도 좀 뭐하고 뭔가 얘기를 더 만드는 게 욕심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만 찍었어요. 촬영 감독님이랑 찍은 게 다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촬영 감독님도 저도 이걸 마지막이라고 그 다음에 뭐 빠이빠이 하는 게 있죠. 생각했을까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기차 타고 가는데 왜 애들을 우리는 안 찍었지? 안에서 이렇게 따랑따랑 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안 찍었고 그게 되게 뭔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는 순간들을 되게 다 안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 찍으면 안 된다는 저희 둘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왠지는 저도 나중에 알 것 같아요. 근데 찍으면 왠지 둘 다 너무 그냥 비밀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여행 자체가 이 각자의 비밀이고 둘이 아무리 살면서 되게 느끼는 건 모든 관계가 서로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가지는 관계를 그게 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저 자신이. 서로 응원하는 사이기만 해도 괜찮고 몇 년 지나서 이렇게 같이 한때는 영화를 같이 찍었지만 지금 또 지부이를 이렇게 만나서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좋은 기억만으로 있고 싶은 관계들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서 어쩌면 그럴지도 우리는 많은 관계와 많은 언어에 많이 지쳐 있다는 생각도 저 스스로가 좀 들어서 그럴 수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으세요. 손이 왔다 갔다. 그 정도. 뭔가 그래서 저는 약간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꿈꾸다가 나온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되게 좀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아까 약간 좀 비슷한 결이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촬영 중에 계획되지 않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뭐 돌발 상황 뭐 그런 거고 제 곳에서는 하담 언니가 해별이한테 탭댄스화를 신겨주고 해별이는 하담 언니한테 자기 신발을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샤인에서는 세별이랑 예선이가 작별하는 장면에서 세별이가 예선이 언니를 계속 애타게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약간 되게 의도치 않은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잖아요.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순간들을 일부러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의 감정이 더 터지기를 원하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인물이 53세거든요. 제가 53세의 아저씨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지 오래됐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해금 배우가 어떤 장면에서 뭔가를 더 찾아내거나 다희 배우란다. 요은 배우가 스스로 새로운 감정을 찾아내서 연기를 해낸다거나 이런 거를 볼 때 그것을 더 진짜라고 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정도인 거지 저쪽 방향인 것 같아. 그냥 산이 저쪽에 있어 정도인 거지 그거는 배우가 가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길이 제 생각과 다를수록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이 터지는 걸 특별히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뭔가 이렇게 뭔가 깨끗한 물에 뭘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과 표현은 매우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배우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걸 감출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실은 둘이 헤어지는 장면 같은 거를 찍을 때 여기서 이거 마지막이야. 너네 이제 안 볼 거야. 빠이빠이 해. 근데 이렇게 보기 싱싱하게 빠이빠이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뭔가 더 절실했으면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안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이기도 하고 다른 인격체이고 저랑 그들이 인물 안에 정확하게 있다라는 믿음이 서로 안에 있으면 배우는 무엇을 해도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연출이 더 쉬워요. 그리고 배우들도 그렇게 해보고 나면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인격과 가깝기만 하면 돼서 배우들도 더 쉬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통제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생각해요. 저도 그냥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희 아주 귀여운 대화에 푹 빠져서 레이와 귤이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영화 이제 그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갈 때 생각해보니까 저는 귤이가 한국에서 어디 사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레이와 귤이가 관객들한테 정서적으로 밀착이 되는데 정보는 제한되고 한정하시는 의미나 의도가 있으신지 전 좀 따로 궁금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보에 대한 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얘는 옆에 만약에 뭐가 떠서 얘는 몇 학년이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었고 이게 옆에 다 떠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물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만 필요한 정보들은 배우가 그 안에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물로서 잘 서 있다면 뭐 과거나 이 사람의 어디에 살았거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낫지 애매하게 있는 것도 또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이슈가 없잖아요. 귤이는. 그러면은 엄마랑 헤어져서 아빠는 혼자 사는 거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혼한 가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본다. 이런 게 만약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얘의 모든 행동을 결핍으로부터 판단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객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인물인데 얘한테 어떤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편견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인간이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특히나 친구라면 그렇잖아요. 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알아서 좋아할 거예요. 알아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저는 그런 세대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되게 불행해요. 그런 면에서. 네, 뭐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보네요. 너 때문이야. 처음 해보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네. 고마워. 진짜 처음 해보는. 다행입니다. 저희가 사실 요거 질문을 재밌게 짜려는 감독님의 지시가 있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영화 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사실 이게 제목은 레이의 겨울방학이지만 이 영화를 편집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의 겨울은 그리 방학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요 레이의 겨울방학을 만드시면서 감독님이 보내셨던 겨울은 감독님께 어떤 색깔로 남아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되게 따뜻한 색깔이었던 거예요. 저희 편집실이 저희 지하에 있는데 반지하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편집을 하러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편집을 하러 갔어요. 이 영화를 편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특이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다시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봄 같은 꽃피는 봄 같은 뭐 그 색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너무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색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 안에 있구나. 아, 영화는 참으로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물론 샤인 때도 그랬지만 그 이야기의 고통스러운 지점들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그런 것도 꽤나 있었는데 그럼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나름의 그것이 가을 같았다고 하면 가을도 좋잖아요. 근데 이건 좀 봄 같았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지만. 네. 저도 언젠간 그렇게 따스한 영화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화이팅! 혹시 또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까 비언어적 소통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두 사람이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완벽한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언어를 제하면서 소통을 시작을 하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언어라는 매체를 제하고 이제 의성어 의태어까지 써가면서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 라는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편리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진심을 전하는 데에는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 레이가 정확하게 모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녀는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그걸 가질지 아니면 그 뭉그스름한 그녀와 그녀만의 그 소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버릴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저랑 여기 나오는 아빠 친구의 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건 제 입장이에요. 저희 둘은 27, 8살쯤에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7, 8년 같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던 영화 동료죠. 그때 저희는 처음 둘 다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만났어요. 그 둘 중에 하나도 저도 일본말을 안 배워지고 배우려고 해도 그 친구도 한국말을 별로 노력해보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영어로만 대화하고 있거든요. 영어가 더 좋은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잘 모르고 설명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간단한 심플하면서 정확한 말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고 뭐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중간 언어가 없으니까 잘 설명을 못하니까 네 자식들 너무 멋있었지 그냥 그러면 끝이고 저는 여전히 앞으로 나이 들어도 둘이 얘기해도 늘 그래요. 오히려 문자로 얘기할 때 무슨 뜻이지? 막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뭐라 그러는 거지? 아마 이 두 친구들도 다시 만난다면 뭐 누군가가 조금 언어를 더 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거랑 근데 실제로 레이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실제로 영화를 찍고 나서 좀 세상을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여기 나오는 규리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대를 붙었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해서 차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그랬어요. 영화를 찍고 있었던 그 과정이 제가 그 미래를 찾은
거의 한 30%는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찍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끝날 때가 안 됐니? 저는 네. 아니 끝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아, 네. 네, 질문. 아, 질문이 엄청 많아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는 사람. 저는 감독님의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한 관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했던 게 샤인 때도 그렇고 레이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감독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생각해 보면 되게 우연성을 환영하시는 것 같고 거기 안에서의 감독님의 영화 이야기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의 영화의 첫 출발은 어떤 건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의 겨울방학은 어디서 출발했던 걸까? 샤인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그것도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시작은 감독님의 뭔가 기획이고 그게 시작이었을까? 그래서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질 때 어떤 계기와 동력이 작용한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배우들입니다. 배우라는 사람. 선영화를 찍을 때 정하담이라는 배우를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배우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찾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세 편의 영화를 찍은 거고 그리고 장혜근 배우를 만났기 때문에 제 곳을 같이 찍은 거고 마찬가지로 장혜근 배우님 통해서 또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원이랑도 영화를 함께 찍은 거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인물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하고 이 안에 이 사람을 할까 이 사람을 할까 이런 고민 같은 건 저한테 없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이 사람이랑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한테는 충분한 동력이고 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 특히나 뭐 레이 같은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느끼게 해준 어떤 누구한테도 이상하게도 소유될 수 없는 종류의 인간 같은 느낌이 중학교 2학년 때 봤는데도 되게 그랬어서 이런 스스로 단단한 친구가 영화 안에 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 컸던 거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뭐 배우도 아니네요. 그냥 내가 사람 근데 내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나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내가 좀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물만 딱 있으면 얘기를 만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앞으로의 영화들도 이렇게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이야기는 당연히 시대와 함께 뻗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편집하거나 찍으러 다닐 때 그 한국의 모든 것들이 너무 지쳤었어요. 뭐 안 그런 사람 없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를 이 작은 곳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도 되게 있고 지금은 이란에서 폭탄 떨어지고 사람들 죽고 있는데 그것이 저를 데리고 가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다이렉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됩니다만 이런 시대의 물결 안에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랑 지금 영화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영화는 딱딱하거나 잘 준비돼야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영화를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생길수록 좋다. 잘 하고 있어요. 네. 고마워. 네.
저는 방금 그 나왔던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궁금했던 것 같은 게, 감독님께서는 뭔가 중심이 없는 듯 하면서 되게 중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냥 그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근데, 그 방금 하신 말씀에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중요하면 그게 영화라는 매체가 아니어도 괜찮으신 건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되는 건지, 그 영화가 감독님께 어떤 의미이신지, 그리고 이게 꼭 영화여야 하는 그런 건 없는 건지 그건 궁금합니다. 저희 바로 그 옆에 지금 그 다영 씨가 있는데 저희 영화의 영어 번역을 지금껏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옆에 파트너를 데려와서 저런 질문을 하게 하다니. 어쨌든 영화란 무엇인가? 저에게 영화란 이제 영화를 좋아해요. 다른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저는 그때 배우들과 함께 일하고 스태프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이제는 그 일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능력도 안 되고 글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정말 재능이 넘치는 훌륭한 인격의 많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랑 뭘 하면서 재밌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영화들을 찍어낼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즐거워서 다른 것들은 별로. 저는 빨리 다음 영화로 돌아올 생각이고 조금씩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화가 저를 구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박수를 해? 슬픈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마무리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오늘 힘들 줄 알았지만 이 두 분 때문에 힘들 줄 알았더니 수많은 질문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여튼 에모 시네마가 너무 좋은 것은 올 때마다 언제나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틀고 그리고 영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지 않은데 언제나 이곳에 와서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만약에 처음 오셨다면 꼭 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영화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예술영화관이나 극장들도 좀 찾아주시고 한국 독립영화도 좀 봐주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어쨌든 비도 오고 추운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관객 여러분의 지난 겨울이 조금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 레이처럼 앞으로의 봄을 어떤 화살표를 따라 걸어갈지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규리처럼 새로운 인연의 싹을 틔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지난 겨울이 오늘 보신 레이와 규리의 겨울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던 하나의 계절이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에모시네마와 저희 레이의 겨울방학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님의 영화들은 되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 시간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레이의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희 겨울방학은 또 어땠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놀고 먹고 자기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또
이 겨울방학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약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의 겨울방학을 보고 나는 어떨까를 또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극적이게 먹는 패스트푸드 같은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프레시한 샐러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생겨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제 첫 모더레이터를 이렇게 감독님과 레이의 겨울방학으로 경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의 겨울방학 2월 25일 날 개봉하고 지금도 계속 상영 중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